안녕하세요. 여선장입니다. 오늘은 유틸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인데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노벨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 대표님이 건병세 대표님인데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많이 탄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미국 암학회가 열립니다. 여기 AAC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1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학회가 열리는 게 매년 열리는데 굉장히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큰 행사고 여기 우리나라 업체들이 바이오 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발표를 하죠. 한미약품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고. 그래서 이 날짜 기억해 주시고 이 날짜 이전에는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AACR의 그 잡지입니다. 잡지인데 이번에 3월호인가 여기에 이제 신라젠의 팩사백 관련된 내용이 표지로 실려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암세포고 오른쪽이 팩사백을 투여했을 때 그 암세포가 죽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라젠도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기 면역항암제 글로벌 신약이 대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체크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표를 보면은 2019년도에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어떤 제약이 약품이 가장 많이 팔릴 거냐 예측을 했는데 3등 4등이 키트루다 옵디보라는 면역항암제 관련된 약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여기 제임스 앨리슨 교수랑 혼조 다스쿠 교수가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견된 물질이 여기 체크 포인트 면역 관문 분자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T세포 쪽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와 유사한 부분, 이와 좀 반대되는 부분에서 유틸렉스의 권병세 대표님이 그 물질을 새로운 물질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제는 3세대 면역 항암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고 이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암 환우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비쌉니다. 1회 약값이 6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1년 정도 맞게 되면 한 1억 이상 넘는다 그러죠. 약값만. 그래서 이 약을 건강보험 적용을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좀 전에 설명드렸던 키트루다 옵디보, 디센트리 이러한 면역항암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CR에 보면은 한미약품도 있고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동아에스티 이런 메이저 제약사가 합성신약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특히 유한양행이 여기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 투여하는 효과 이런 쪽에 발표를 많이 하죠. 유한양행이 지난번에 ABL 바이오 할 때 면역항암제 ABL 바이오한테 그 기술 이전을 받았고 기타 앱클론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투자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유한양행 자체도 기술 이전을 해서 굉장히 큰 슈팅이 나온 적도 있고 대형사 중에는 유한양행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얀센의 폐암신약을 레이저티닉 1조 4천억 기술 이전을 했고 미국 길리어드의 간암신약 후보물들도 기술 이전을 했었죠. 그래서 유한양행 좀 대형주 중에는 유한양행이 좀 관심을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유틸렉스는 여기 4월 2일날 발표를 합니다. 일정을 보면 여기 보시면 AITR 항체신약 기전 규명 되어 있죠. 유틸렉스 4월 2일날
발표를 하고 ABL 바이오나 이런 쪽은 없더라고요. 에콜론도. 그래서 여기 이제 중소형주 보면 제넥신, 오스코텍, 엔지캠 생명과학, 삼진제약, 큐리언트, 영진약품, 셀리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만 특히 면역항암제 쪽에는 유틸렉스 이렇게 보시고 4월 2일날 4월 2일 전에는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틸렉스 이제 회사를 보면 이 면역 치료를 기반으로 혁신 신약을 개발을 해서 난치성, 불치성 질환 치료에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좀 특징적인 게 여기 권병세 대표입니다. 이분이 그 국립암센터 석좌 교수였고 울산대 화학생명학과 교수였죠. 예일대 연구원도 있었고,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가장 근접한 국가 스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특이한 게 67세에 창업을 했어요. 67세. 그리고 이제 맞춤형 면역 T세포 이렇게 나오죠. 이 면역세포 활성화 항암제 다국적 관심사서 큰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89년도에 포환BB AITR이라는 인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논문이 17,000회 이상聘용이 되고, 그리고 현재 이 물질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ABL 바이오도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 물질을 발견한 사람인 본 대표님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해서 지금 R&D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간단하게 보시면 오른쪽이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되어 있고 면역관문 활성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T세포를 활성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이제 캐치를 해서 싸우는 면역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T세포도 있고 NK세포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T세포가 암을 죽이는데, 암세포를 죽이는데 한 80%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관문 억제제, 이게 아까 체크 포인트, 이 부분을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아까 말했던 앨리슨 교수랑 혼조 교수. 그래서 CTLA4하고 PD1이라는 물질을 발견을 해서 이걸 2018년 작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걸 이제 활용해서 약을 만들었죠. 그게 지금 이제 1회에 뭐 6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이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관문 억제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T세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암세포를 발견하면 공격을 하는데, 이게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T세포가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인식을 해서, 그게 자가면역 증이라고 그러죠. 이게 정상세포를 면역세포 공격하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그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T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하는 그게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게 있는데, 그 브레이크를 풀어버리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암세포를 발견하고, 이 암세포가 굉장히 지능적이라 자기가 암세포가 아니라는 그 위장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T세포가 공격을 하려는데 암세포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공격 신호를 멈추는 브레이크를 거는데, 이 브레이크를 풀어버리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앨리슨 교수랑 혼조 교수가 이제 발견했던 물질이. 그런데 지금 권병세 대표님이 발견한 물질 포환BB랑 AITR은 이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면역관문 활성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국가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스타 패컬티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환BB랑 AITR 가지고 지금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신약은 면역항암제가 대세입니다. 여기 관문 억제제에서 했던 키트루다 옵티보 매출이 2019년도에 매출 3, 4등 이렇게 예상을 하고, 2018년도 노벨상을 보면
이게 이제 잠긴 면역 브레이크를 풀어서 암을 공격하는 그러한 물질이죠. 체크포인트 이니비트라고. 제임스 앨리슨 교수랑 혼조 교수, 일본에. 이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76세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때 평생을 어떻게 보면 암을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3세대 면역 항암제, 이게 이제 ABL 바이오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있었죠. 1세대는 화학 항암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암세포, 정상적인 세포도 죽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머리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적 항암제는 그 암세포만 골라서 이렇게 타격을 하는. 근데 이제 암세포 표적 항암제를 고르기가, 이제 배양을 하거나 추출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잘 안 듣는, 범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정 환자에만 사용하거나 또 내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면역 항암제 3세대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T세포, NK세포 등을 이용을 해서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이 면역 세포는 환자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꺼내서 활성화시키고 배양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걸 주사를 통해서 환자 몸 암세포로 찔러 넣어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부작용도 적고, 대신에 이제 비싸죠. 비싸고. 그래서 세포 중에 이제 T세포가 암을 죽이는데 80% 역할을 합니다. 킬러 T세포가. 그 NK세포, NKT세포가 한 20% 정도 활용을 하죠. 특히 이제 T세포는 고형암, 그 어떤 뭐 폐암이나 위암 뭐 이런 식으로 암세포가 실제로 존재하는, 혈액암은 이제 반대 개념인데, 혈액암은 이제 혈관을 따라 흘러나가는 그러한 내용을 혈액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형암 침투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 킬러스 T세포. NK세포는 20% 정도 차지하고, 고형암 침투 능력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K 쪽은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틸렉스는 T세포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T세포 분리 배양 기술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게 인간의 몸속에 한 1조 개의 T세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암에 반응하는 1만 개 세포를 분리 배양하는 것이 기술력이다. 이게 이제 유틸렉스가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세계 유일의 포함 비비 기반, 이 기반으로 고순도 킬러 T세포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순도가 높고 효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자가 유래라서 유전자 조작이 없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산이 표준화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확장성, 이게 좀 특이한데, 이게 뭐 위암에도 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폐암, 기타 전립선암, 이렇게 굉장히 난소암, 이렇게 이 암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R&D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조금씩의 R&D는 차별이 있겠지만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 시장이 한 214조 정도 보고 있어요. 2022년도에. 근데 면역 항암제 시장은 15년도에 19조에서 22년에 86조, 그러니까 평균 한 24% 정도 성장을 할 거다. 왜냐면 이게 비싸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네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가는데, 이게 뭐 TDNT는 폐암, 직장암, 유방암 이렇게 가고, 난소암 6종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암들은 다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AICR 그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하는 거는 림프종, NKT 세포, 이게 FTNT,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임상 이상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제 지금 출시된 이제 항체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임상 3상이 아니라 2상 단계에서 FDA나 EMA 제품 승인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FBTN도 전세계 최초로 NKT 세포 림프종에서 이상으로 조기 상용화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상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한 번 투여를 했는데, 그 림프종, 세포 림프종 환자가
완전 관해라고 되어 있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관해가 암세포가 없어져 버린 거죠. 호지킨 리포종 환자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제 이상이 작년 3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하는데 이거 굉장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퍼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클래스 이렇게 혁신 신약 이게 이제 그 동안에서는 최고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상 처리해서 조기 상용화를 계획을 중에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 사람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해보니 효과가 좋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이걸 보면은 그 세포 단위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세포들도. 그 세포가 이루어진 게 인간인데 인간의 삶도 치열한데 이 안에서도 암세포와 암세포를 공격하고 암세포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 위장수를 쓰고 굉장히 참 그 인간의 생명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011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EU 유틸렉스 101, 102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101은 포환 비비하고 AITR 두 개 물질을 인자를 이제 발견하셨는데 이게 포환 비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죠. 이거는 킬러 T 세포를 양성하고 정식 활성화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 훈련소에 이제 훈련받던 군인들을 특전사로 만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실제 암과 싸울 수 있는 전사, 워리어로 만들고 훈련하고 뭐 정식을 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암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102는 AITR인데 이 조절 T세포를 도움 T세포로 전환해서 암세포를 공격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T세포가 이제 킬러 T세포가 있고 실제 암을 죽이는 공격하는, 그리고 조절세포가 있고 헬퍼 세포가 있습니다. 도움세포. 그게 이제 조절세포가 좀 특이한 게 이게 암과 암세포와 킬러 T세포가 있으면 그 중간에서 조절을 한다. 이게 이제 공격을 조절하거나 이게 정상세포로 인식을 해서 암세포, 킬러 T세포의 공격을 이제 좀 막거나 뭐 그런, 경기로 보면 이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실제 암세포를 인지를 하면 이 조절 T세포를 암세포를 도와서, 킬러 T세포를 도와서 암을 공격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AITR, 이게 이제 102 쪽에서 만드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지금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포함 비비 101은 특전사 요원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능인 것 같고, 102는 심판을 공격에 가담하게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1, 102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두 가지 물질을 곰뱅세 대표님이 발견하셨죠. 그래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그 67세에도 창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하우스를 보면은 중국의 화훼 제약이라고 여기 이제 3,550만 불을 라이센스 하우스하고, 근데 특이한 게 이게 라이센스 하우스를 했는데 투자도 3천만 불을 받았어요. 주주로.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판권, 중국 전직에 대한 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해서 판권을, 개발권과 판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1, 102 있지만 파이프라인이 3, 4, 5, 6 해서 쭉 900, 901, 902까지 해서 암, 자가 면역 질환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체크포인트 면역 관문이라고 하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단백질, 파괴를 방해하는 단백질, 이런 내용이죠. T세포 공격을 회피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결국 브레이크를 풀어서 이제 공격하게 하는 게 면역 관문 억제제, 노벨 생약 받았던 2018년도에. 근데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곰뱅스 대표님이 발견해서 지금 R&D를 하고 있죠. 유틸렉스를 보면 차트는 이렇습니다. 이게 어제 차트인데 오늘 조금 올랐죠. 올랐는데 4월 2일, 4월 3일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전고 좀 뚫어버렸고 그렇게 보면 되고, 주주 구성도 여기 대표님하고 배우자 가족들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38.41%, 지분은 안정적이고 16.82%가 아까 말했던 화훼, 후한이군요. 후회군요. 후회 제약에 후하이 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16.82% 들어와 있고 기타 주주 34, 그 다음 IPO 공모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주주가 누가 있는지 이게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틸렉스 그 노벨상을 향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진정한 노벨상이 한번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